안녕하십니까, 윤동입니다. 이 시간에는 Absolute Finish라는 강좌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Absolute Finish 시리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copycat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명사이고요. 뜻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모방하는 사람, 흉내쟁이랍니다.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더라고요. 이 copycat이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언제 이 단어가 유명해졌느냐?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가 2011년 3월에 있었던 애플 스페셜 이벤트에서 얘기한 단어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명해졌죠. 이게 워낙 과거 일이라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2010년 제가 따옴표를 친 게 전부 다 잡스가 직접 한 이야기예요. 2010년에 잘 아시는 아이패드 태블릿이죠. 물론 이제 이 아이패드 이전에도 그 태블릿이라는 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 이제 시장에서는 실패를 했었지만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아이패드는 최초의 성공한 태블릿이죠. 그래서 2010년이 아이패드의 해였다. 그런데 아이패드가 2010년에 대성공을 하자 바로 다음에 2011년에 수많은 회사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전자도 있고요, 모토로라도 있고요, 블랙베리도 있고요, 그 다른 회사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또 태블릿 PC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는 의미로 잡스가 2011년 애플 이벤트에서 2010년은 아이패드의 해였다. 그럼 2011년은 카피캣들의 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한번 투영을 시켜봤어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2016년 작년이죠. 2016년은 저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올해는 이 수많은 카피캣들이 지금 막 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요. 2016년에 제가 교재, 여기서 말하는 교재는 이제 인강 교재죠. 경강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실에 와야만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강 같은 경우는 꼭 학생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결제만 하면 말이에요. 당연히 교재도 얼마든지 구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6년 윤도영이 교재에 처음으로 수록한 내용, 그리고 그 시점에서 어떤 강사의 교재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흔히 말하면 윤즈지 않습니까? 윤즈. 근데 2017년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여러 강사들의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강사들의 교재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물론 단지 깨달음이 약간 늦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보고 모든 강사들이 다 윤도영을 카피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걸 증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 빼박인 사람도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서 표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물론 하나가 아니죠.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 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놓은 강사도 있어요. 그럼 그걸 뭐 어떻게 하느냐? 제가 거기서 뭔가 이 맞춤법이 틀린 게 하나 있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 맞춤법이 틀린 부분까지도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빼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뭐 있습니다. 뭐 한둘이 아닌데. 뭐 어쨌든 단지 그러니까 저를 카피한 것이 아니고 단지 깨달음이 약간 늦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찾는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건 팩트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를 카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즉 올해 제가 새로 만든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 교재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제 교재에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내년에 다른 강사의 교재에 또 나온다면 그래도 단지 깨달음이 약간 늦었을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응징입니다. 응징.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응징하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제가 뭔데 응징을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응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 하나는 최전선에서 혁신을 거듭하지만 끝없이 모방당하는 윤도영의 분노와 두 번째, 모방이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혁신이 불가능한 자의 자괴감. 뭐가 더 클까? 생각을 해봤더니 후자가 더 클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자괴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응징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뭐 자괴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어딘가에는 계시겠죠. 그런데 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이유는 없고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자,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저의 분노도 결코 작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느낄 자괴감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가 두 번째, 여러분 헌법 아십니까? 헌법, 그죠? 뭐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요 헌법 1조 2항을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강사의 모든 권력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학생들이 이 선택을 해야만 뭐 권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헌법이랑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강사가 스스로 잘나서 권력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 강사에게 권위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권력이 생긴 것이죠. 그 말은 응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직접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권력의 주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응징의 주체도 학생이라야 됩니다. 뭐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즉 여러분께서 응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응징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뭐 응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간단하죠.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노베이터? 카피캣? 오리지널? 이미테이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응징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딴소리 했죠, 그래요? 딴소리 다 했고요.